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요,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결국 일본이 본심을 나타냈습니다. G7에 우리 한국이 금년 가을 뉴욕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런 입장과 관련해서 분석해 드리겠는데요. 이런 내용은 바로 오늘 일본의 교도통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한국 정부에 반대한다, 이것이 이제 핵심 골자인데, 이 보도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면서 그리고 나서 제가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 복수의 미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건데요. 일본 정부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한국의 외교 자세가 G7과 다르다, 이런 데 우려를 나타내고, 이러한 우려 때문에 현재의 G7 틀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반대 의사 표명은 아시아 유일의 G7 참가국으로서 외교적인 우위를 지켜내겠다는 생각 때문이므로 아베 신조 총리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반드시 반발할 것이기 때문에 역사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양국 관계가 더 냉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일본 교도통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들, 우리 이 G7 한국 초청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가 알려진 것은 지난 5월 말입니다. 이 5월 말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아마 우리 국민들 모두가 참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외교안보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이 없는데, 그동안에 쭉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경제 이제 중견 강국이 됐지 않습니까? G15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이미 외교적으로는 G20 국가 안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위축되고 있고, 물론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한국은 우리 선진 의료 시스템,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 자세로 인해, 적극적인 그 예방 조치로 인해서 이 코로나 위기에서 상당히 빨리 빠져나오는 이 국민이 되었는데, 이때 이 G7 국가 트럼프가 초청을 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아마 이 우리 국민적 이 자존심이 살아나는 시기였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 정부 G7 회의에 초대하겠다, 이러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브라질을 추가적으로 초대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렇게까지 의견을 주고받는 걸 보고, 우리 한국의 외교적 위상이 이렇게 커졌는데 이렇게 훌륭한 나라를 문재인 정부가 조금만 더 잘 해주면 좋을 텐데, 이런 아쉬움과 또 이 실망, 분노 같은 것이 함께 교차했을 것으로 보여요. 이러는 상황에서 이제 당시에도 우리 국민들도 많이 우려했을 거예요. 과연 일본이나 중국이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했을 텐데, 당연히 둘 다 기본적으로는 좋지는 않겠죠. 왜? 지금 현재 동북아에서 상당한 상당히 그 말을 하면 이 성장하는 국가,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한국인데, 이 J7 국가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처음 초대받는 행사인데다가 또 그들이 생각할 때 G7을 G11이나 또는 G12로 확장시키면 이 한국의 외교적 위상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이 생각하는, 지금 현재 중국과 일본은 아시아에서 최강의 이 패권 주자가 되겠다고 지금 경쟁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새롭게 한국이 경쟁 주자로 나타나는 거 찬성할 리가 없겠죠. 이러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교도통신을 보면 우리가 예측한 대로 역시 일본은 일본이구나,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일단 굉장히 실망스럽고, 어쨌든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이 한일 관계가 잘 나가야만이 이 한미일 삼각 외교안보의 틀이 제대로 작동하고, 그래야만이 지금 북한 김정은 체제가 더 이상 독재 탄압, 인권 탄압 국가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핵 미사일 전력을 비롯한 생화학 무기,
이런 것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외교적인 그 틀이 잘 작동되는 것을 보여줘야 될 텐데, 이렇게 일본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교도통신을 나오는 걸 보면 역시 한일 관계는 참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그 원인은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나치게 과거에 매여 있어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나가는데 꼼짝달싹도 못하고 있는 환경인데요. 이런 환경은 사실상 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 악화되었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 한일 관계도 풀어야 되고, 또 일본이 이렇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 교도통신 보도를 보면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 보도와 관계없이 우리가 일본 정부를 달래고 또 미국 정부를 설득을 해서 G7 플러스 4가 될지 5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가을 회의에 이 외부 국가로서 초대를 받을 때 일본 때문에 우리가 못 받았다. 이러한 억울한 아쉬운 상황은 어떻게든지 우리 국민이 또 나서서 막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이 외교적인 측면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 살펴보고, 또 국내적인 요인은 뭔지 살펴보겠는데요. 이 먼저 외교적으로 보면 이 다자 차원에서 본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동북아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 한국은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상당히 영향력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G7 국가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과 일본 딱 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번 이 별도의 초대를 받아서 우리 한국이 들어가는 것은 특히 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어떤 경쟁적 역학관계에 상당히 말하자면 일본과 중국 모두 손해를 본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러한 그 한국의 외교적 위상 확대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 반드시 이러한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악의 씨앗은 버려야 되겠다. 이런 싹은 잘라야 되겠다. 일찍부터.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반대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양자 차원에서 본다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위안부 갈등을 비롯해서 지금 수출 규제 문제, 지소미아 문제, 지금 한일 간에는 굉장히 아픈 가시돋친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도 일본 정부가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해서 가하고 있는 수출 규제 조치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지소미아 아직도 최종적인 입장 지금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하고 지금 현재 계속 이 외교적인 딜을 하고 있는데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일 간의 앞으로 양자 차원의 이슈를 다룰 때 일본이 더 우위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협상 레버리지를 확보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아베는 지금 현재 또다시 지금 장기 집권을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제는 그만해야 되느냐, 이런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서 있어요.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반한 감정이 오히려 이 아베의 밑바탕 지지율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이렇게 일본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는 아베에 대한 지지, 그리고 떨어지는 지지율을 그야말로 반한 혐한 감정을 좀 이용해서 보완시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게 이제 6월 말인데요.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됐는지. 왜냐하면 이 뉴스의 소스가 미국과 일본 외교 소식통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보다는 일본 외교 소식통이 흘려준 얘기일 가능성이 훨씬 큰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지금 현재 문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고립되어 있고 국제적인 왕따 신세가 다시 부각되어 있는 시점이에요. 왜냐? 지금 북한 김여정이한테 시작된 우리 한국에 대한 군사위협 날로 고조되고 있다가 느닷없이 김정은이가 나서서 보류하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군사적인 긴장 수위가 잠시 멈칫거리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정은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 이런 데 대한 이 국내외의 비판적 시각이 상당히 강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볼튼 회고록의 공개입니다. 볼튼 회고록이 이제 6월 23일 이제 발매되기 시작했고, 사전의 요약지가 국내외 언론을 통해서 상세히 알려졌어요. 이 볼튼 회고록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이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김정은이한테 얼마나 쩔쩔매는지, 그리고 미국 정부로부터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가 충분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인 실력이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볼튼 회고록으로 인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외교안보팀, 그리고 대한민국이 굉장히 흔들고 있는 상황이고, 국제적으로 상당히 창피한 그러한 상황에 지금 몰려 있어요.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흔들릴 때, 그리고 한국 정부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이 상당히 빠져 있을 때, 일본이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외교적인 공간이 훨씬 더 크다. 왜냐하면 그럴 거 아니겠어요? 문재인 정부가 국제적으로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한국의 위상이 계속해서 치솟아 올라가면 일본 정부가 때리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죠. 근데 지금 한국의 주가가 쭉쭉 빠지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의 신뢰도, 그 다음에 미국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미국의 파트너다. 이런 인식이 지금 미국민과 국제사회에 퍼져 있어요. 국제적으로부터 신뢰도 많이 이미 떨어진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이 김정은이가 잠시 말하자면 이 군사적인 긴장을 좀 낮추려고 하는 딱 그런 낌새가 보이니까, 당장 여권에서는 종전선언하자, 제재를 풀자,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가 나오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나 국제사회가 보기에는 완전히 콩가루 국민이다, 콩가루 여당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흔들릴 때,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을 때 한 번 더 때려서 한국의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목소리, 비약화가 됐든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됐든 이제 목소리를 최소한도 낮춰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을 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다. 그래서 일본이 날리는 이러한 강펀치,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본 언론에 일본 정부가 슬그머니 흘렸다. 이것이 저의 종합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해석해 보면, 근본적인 한일 간의 갈등 구조와 현재 볼튼의 회고록과 김정은이, 그리고 김여정의 대남 압박 전략, 이것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가 갈 곳이 없는 이 코너로 몰린 상황에서 더 이 코너에서 다시 빠져나오지 못하라고 하기 위해서 쐐기를 박는 이런 이 작전을 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G7 회의에 외부, 그러니까 난 멤버죠, 이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아프리카 국가들하고 칠레, 인도, 호주, 이런 나라들이 프랑스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트럼프에 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능력, 그리고 이미 G7 국가에 대한 외교적인 능력, 이것이 우리의 이제는 G7 회의에 참석하느냐 못하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현 문재인 정부의 외교 능력을 시험하는 그야말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이게 제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정부, 일본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특히 미국을 비롯한 G7 국가의 양자 외교, 다자 외교를 통해서 이번 가을에 있게 되는 G7 회의에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도 여야 가릴 것 없이 G7 국가의 그야말로 초청 멤버로 이번 회의에 참여하고, 장기적으로는 G7 국가의 회원 수를 늘릴 때 한국이 중견 국가로서 완전한 새로운 멤버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전략과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